자, 오늘은 영작 초등부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이제 그 영작이 끝나면 이제 중등부, 고등부, 수능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초등부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기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로바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나가다 보면은 중급, 고등부, 또 수능 이렇게 이제 단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도 모르게 영작하는 실력하고 또 그거를 이제 영작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우리나라 말을 생각함과 동시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문장 자체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단어들을 이제 컨택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문장을 이제 외우는 사람들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것들은 이게 어렵지 않게 하는데 문장을 안 외우게 되면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면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은 영어가 우리나라 말처럼 쉽게 느껴질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 배워간다는 자체는 어떤 거를 이제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또 양이 많아지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뭐 하루에 10개씩 아니 뭐 하루에 뭐 5개씩 뭐 15개씩 외워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나도 그런 이제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유 그 5개 해가지고 되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살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에서 살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고 자체가 영어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5문장씩 뭐 10문장씩 꾸준하게 공부한다는 자체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시간은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이 공부라는 게 내가 책을 뭐 10권을 읽는다고 해갖고 10권의 지식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100권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100권의 지식이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이라는 거는요, 외워도 또 잊어먹어요. 근데 이 작동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작동 원리.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공부의 원리인데 그런 이제 작동 원리를 내가 터득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그 원리를 잘 이해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휘, 단어 수거 이런 거 자꾸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장들을 자꾸 이제 영어로 바꾸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을 생각함과 동시에 영작이 나오는 거죠. 영작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그 어휘를 잘 모르거나 그런 경우지, 이 기본적인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 구성 능력은 터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독직해 하듯이 우리나라 말을 이제 영어식으로 자꾸 이제 바꿔 나갈 테니까 거기에서 어떤 노하우들 또 공부하는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는 그 어떤 작동 원리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5문장이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꾸는 거다 보니까 가나다 순서대로 돼 있어요. 가나다 순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자료들을 옮길 때, 자료들을 올릴 때 이제 그
저희 학원 그 복화 교재도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올리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그 공은 소파 뒤에 있어. 그 공은. 자, 그라는 말이 더죠, 더. 그죠? The ball. 자, 있어는 이제 이지잖아요, 그죠? 비동사. The ball is. 그러니까 더블 is까지가 그냥, 있어까지 말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ball is. 그 다음에 뭡니까? 소파 뒤에. Behind the sofa. 자, 우리나라 말에는 더가 해석이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식 표현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주어 한 번 얘기하면은 계속 끝까지 한 번만 딱 그 주어 얘기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주어 없어도 말이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문장마다 주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그라고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그 공은 소파 뒤에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공은 소파 뒤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더 그를 빼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그라는 말을 어떨 때 집어넣느냐? 말하고 있는 사람하고 말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영어식으로 이제 표현하자면은 그 공은 그 소파예요, 그 소파. 거 소파, 거기 소파 있잖아. 이런 식의 뉘앙스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그 공 말이야, 그 공 말이야. 그 소파 알지? 그 소파. 그 소파에 있는 거야. 그 소파 뒤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식 문장일 때는 그 공은 소파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공은 그 소파 뒤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묘한 차이들을 영어로 이제 옮길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어법하고 영어의 어법이 조금 다르다 그런 것만 좀 잘 이해하시고 어쨌든 꼼꼼히 다 집어넣는 게 영어식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에는 굳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영어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 외울 때는 의도적으로 덜을 꼭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상대방 말 듣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그 장소 알고 있는 그 장소니까 알고 있는 그 물건이니까 덜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뜨개실은 바구니 옆에 있어. 자, 뜨개실이란 말이 이제 좀 어려운 단어인데, 더 얀입니다. 더 얀, 뜨개실. 바구니 옆에 있다. 바구니 옆에 있다. 자, 비동사 is를 쓰는 거죠. is. 그 다음에 바구니 옆이니까 by the basket. 바구니가 베스킷이죠, 그렇죠? 우리 농구를 베스킷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농구 골망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바구니에다가 공 집어넣는 식으로 이제 농구가 시작됐기 때문에 베스킷볼이라고 합니다. 베스킷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뜨개실이죠, 그 뜨개실, 그렇죠? 그 바구니예요, 그 바구니. 우리나라 말에 굳이 글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 말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그 뜨개실을 그 바구니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잖아 그 바구니 알지? 그 바구니 그게 이제 뉘앙스상 생략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만들면 되고요. 그 벌레 또 웜이죠, 웜, 그죠? 웜 is 작은 거니까 스몰이죠, 스몰, 그죠? 스몰. 반대말 large도 될 수 있고 big도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그 별은 매우 길어. The star is very long이죠. very long. 그렇죠? very long. 매우 길다. very long.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우 하면 very 하지만 too long, too long 해도 되죠. too, T-O-O 그걸로 써갖고 이게 써도 되는 거고 공부할 때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두지만요. 우리가 이제 뭐 회화하거나 또 작문을 쓰거나 할 때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익숙한 표현으로 자꾸 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글을 더 잘 쓰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표현들을 내가 익혀가지고 또 쓰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화라든지 뭐 간단한 이제 뭐 영어 일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썼던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우리가 이제 작문을 할 때 이제 작문하고 나서 당연히 또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을 외우세요. 영어를 외우지 말고. 그 별은 매우 길어. 그 별은 매우 길어. 그 별은 the star is very long.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을 외우면요. 이 우리나라 말을 외움과 동시에 그거를 이제 작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익숙해지면은 우리나라 말이 생각난과 동시에 영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말을 외우세요. 우리나라 말을. 훨씬 외우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영어 문장 외우는 것보다. 그리고 영어 문장을 그냥 외우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말하고 이 매치를 안 시키고 외웠기 때문에 금세 잊어먹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외워놓고도. 그죠? 뭐 이태원이나 또 외국인들 많이 있는 그런 동네 가면은 뭐 써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영어를 국내에서 쓰는 곳이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놓고 잊어먹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구성 원리, 작동 원리 이거를 터득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말을 그냥 외우세요. 우리나라 말 외우기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별은 매우 길다. 그 별은 매우 길다. The sky is very long. The sky is very long. 그런 식으로 자꾸 영어로 자꾸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을 보통 이제 외운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우리나라 말도 엄밀하게 보면은 외워야 돼요. 외워야지 우리나라 말도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시 같은 것도 진짜 막 다 외우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외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교육을 많이 좀 등한시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뭐 나오고 그리고 또 뭐 계산기가 나오고 하니까 사람이 굳이 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람은 좀 더 창조적인 일에 시간을 써야 된다. 뭐 그 말도 맞는 얘기인데 전에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사실 집 주소, 집 전화, 내 친구들 다 한 100개씩은 외웠을 거예요. 그렇죠? 100개씩. 그리고 옛날에는 한 반에 뭐 60명, 70명 됐으니까 1번부터 70번까지 친구들 이름까지도 다 외우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그 지능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구단도 마찬가지죠. 구구단도 외운 사람하고 안 외운 사람하고 계산 능력이 벌써 달라져요. 계산기로 하면 되죠. 물론 간단한 거예요. 계산기로 하면 되죠. 간단한 거야. 근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구구단을 외워놓으면 계산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외우는 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들은 외워놔야 된다 이거죠. 핵심적인 것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할 때 업무에 필요한 거 그런 건 당연히 외워야죠. 책에서 찾아보고 이럴 정도가 되면 안 되죠. 그냥 바로 나와야죠. 왜냐? 자기가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뭐 옛날처럼 뭐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그게 나쁜 교육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굉장히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외운다는 게. 그래서 우리 사람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차단시키죠. 요즘은. 그렇죠? 뭐 계산기 두들기면 되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면 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은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문장을 좋은 문장들은 많이 외우세요. 많이 외우다 보면은 우리나라 말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도 외워두면 좋죠. 그러면 사람이 뭔가 좀 더 품격이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 교육이 암송이었거든요. 암송. 천자문 하늘 처음 따지 하늘 처음 따지 검을 연누르마 이런 식으로 다 외웠단 말이에요. 천자를. 근데 그게 한번 외워놓으면은 안 외운 사람하고는 이 지식의 그 체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머릿속에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노노니 맹자니 뭐 이런 거 옛날에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뭐 몇백 페이지가 되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인쇄해봤자 몇 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책 한 권 사면은 진짜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다른 책 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남아수도 오거서라고 하잖아요. 다섯 수의 책을 남자라면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독서 배표 의자연이라든지 책을 한 번에 뭐 100번을 보게 되면은 저절로 뜻이 알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무조건 다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 그 옛날의 교육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지식 체계가 방대하고 책 한 권에도 막 500페이지, 막 600페이지 막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암송에 대한 중요도를 의도적으로 배척을 하는 거죠. 이런 외울 필요 없다. 어차피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근데 이제 옛날의 그 교육 방법을 지금 당연히 고수하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외워야 돼요. 이 문장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써왔고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우리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외우지 않았다 뿐이지 결국은 암송의 결과거든요. 암송의 결과니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문장들을 다 외워야만 하는 거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작동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문장 구성의 작동 원리. 그것만 제대로 익혀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휘력 문제거든요. 어휘만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문장을 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 문장을 외우면 안 돼요. 영어 문장은 금세 잊어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을 외우면 그 우리나라 말은 국내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별은 매우 길다고 하면 친구한테 야, 저 별 되게 길다. 저 그 별 길다. 매우 길다. 그런 식으로 이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별은 매우 길어. 그러면 그렇게 문장을 외운 다음에 그걸 영어로 이제 만드는 작동 원리를 내가 알고 있으면 the sign is very long.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장을 외우세요. 우리나라 문장을. 그 생지는 문 앞에 있어.
생지가 마우스죠, 마우스 그죠? The mouse.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핸드폰 아니 그 핸드폰 그 노트북에 마우스 있잖아요, 마우스. 컴퓨터에 마우스 그죠? 그게 옛날에는 센지 모양으로 만들어져 갖고 마우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우스. 이게 복수형은 마이스예요, 마이스. 마이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 생지는 한 마리니까 더 마우스죠, 그렇죠? The mouse is 문 앞이니까 in front of. 이런 거 이제 수거를 외워놔야죠. 그 문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The door. 그래서 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찬가지다. 영어 문장으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우리나라 문장으로 외우세요. 그 생지는 문 앞에 있어. 그 생지는 문 앞에 있어. 아, 그 생지니까 the mouse is in front of the door.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문장만 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모국어를 통해서 영어를 배워야지 이게 모국어가 뿌리가 되고 영어가 줄기, 가지가 돼가지고 하나의 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뿌리는 놔두고 뿌리는 무시해버리고 영어 문장만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뿌리 없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금세 잊어먹습니다. 금세 잊어먹어. 그래서 영어 문장을 외우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문장을 통해서 영어 문장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문장을 영어로 바꾸는 그런 이제 작동 원리, 문장 구성의 능력 그런 것만 이제 터득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 문장을 영어로 바로바로 전환을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야구 방망이는 상자 안에 있어. 자, 야구 방망이가 배트죠, 배트, 그죠? The bat, B-A-T예요. The bat. 상자 아니니까 is in the box. 안에 있는 거니까, 그죠? In the box.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문장을 외우지 말고 그 야구 방망이는 상자 안에 있어. 그 야구 방망이는 상자 안에 있어. 또 그 야구 방망이니까 the bat 상자 안에 있어 is in the box.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것들은 20달러입니다. 자, 그것들이 자 이번엔 이제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이니까 뭐예요? day죠, day, 그죠? day. They are $20. $20. day가 복수형이니까 비동사도 are로 바뀌는 거고 20이 복수니까 달러도 달러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문장을 외우세요. 그것들은 20달러입니다. 그것들은 20달러입니다. They are $20. 그것들은 30달러입니다. They are $30.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은 얼마예요? 자, 그것들 또 나왔죠. 그것들. 자, 얼마예요? How much잖아요. How much. How much. 근데 how much까지만 해도 돼요. How much. How much.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들이니까 are they. How much are they? How much are they? 아니 그것은 얼마예요? 하면 how much is it이 되는 거죠. How much is. 그렇죠?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얼마예요? 우리나라 말을 외우세요. 그것들은 얼마예요? How much are they? 이런 식으로. 자, 그것은 3층에 있어. 자, 그거 it이죠, it. 그쵸? it. 3층에 있다. 3층 위에 있는 거죠, 그쵸? 3층 안에 있는 게 아니고 it is on the 3층 door. the floor. 플로어가 이제 층이죠, 층, 그죠? 이제 그런 이제 단어들만 좀 외우면 되겠죠, 그죠? It is on the third floor. 이런 식으로 이제 축약형으로 써도 되고요. It's on the third floor.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the ball is 축약형보다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it is는 이제 각각 잘못
짧은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ach 이런 식으로 이제 축약을 또 해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it is on the third floor.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3층에 있어. 그것은 3층에 있어. It's on the third floor. 그것은 4층에 있어. It's the fourth floor.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것은 경찰서 뒤에 있어. 자, D 아까 또 나왔죠, 그렇죠? D 소파 D 그렇죠? 그래서 behind 그대로 쓰면 되겠죠. 경찰서는 the police officer, the police station, the police offic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뭐 the police box 뭐 다양한 표현으로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police station으로 쓸게요. 자, 그것은 그러니까 it is behind D니까 the police station.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양한 표현들을 굳이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경찰서 갈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서를 알려줄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다 보면 다양한 표현들을 이제 익숙하게 하는데 항상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익숙한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 됩니다. 굳이 다양한 표현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가 어떻게 보면 외국어잖아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모국어처럼 능수능란하게 하려고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좌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외국어니까 모국어의 한 50에서 한 70% 정도만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해두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언어라는 것을 자꾸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우리나라 말을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웅얼웅얼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도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언어의 벽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 구성 원리. 그런 것만 딱 터득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휘만 계속 붙이면 돼요. 어휘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경찰서 뒤에 있어. 경찰서 앞에 있어. It is in front of the police station. 이런 식으로 in front of로 다시 또 바꿨으면 되겠죠. 그것은 공책이다. 자, 2번. It 공책은 노트북이죠. 그렇죠? 노트북. 컴퓨터 그 노트북이 아니에요. 공책 노트북. It's a notebook. 그래서 이제 어를 붙인 거는 이제 노트북이 책 한 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좀 의미를 좀 부여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것은 한 권의 노트다, 한 권의 공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좀 파악하면 되겠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말에는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권에 이런 말이 생략되는 거죠. 근데 영어에는 하나인지 두 개인지 왜냐하면 이제 노트북은 이제 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셀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명사에 관련된 이제 문법 강의할 때도 이제 설명했지만은 셀 수 있는 거에는 이제 어를 붙이는 거죠. 근데 셀 수 없는 거, 물질 명사라든지 또 아니면 추상 명사라든지 고유 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셀 수가 없는 거니까. 자세한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 거기에 이제 명사, 센 영수학원, 명사 이렇게 치면 이제 나와요.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자, 그것은 공책이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것은 공책이다. It's a notebook. 그것은 공책이다. It's a notebook. 이런 식으로. 그것은 나무야. 자, 나무는 tree죠. tree겠죠? It is a tree. 트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추리라고 하죠. 추리, 그렇죠? 추리.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추리겠죠? 그것은 매우 키가 큰 길이냐, 매우 키가 큰.
제가 이거를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이거 별이 아니고요. 병이에요, 병. 자, 그래서 그 병이니까 the bottle이 되죠, the bottle. the bottle. 병이 이제 방이죠. bottle이죠, 그렇죠? The bottle is very long. The bottle is very long. 별이 길다고 하니까 아까 조금 강의하면서 좀 이상했어요. 병이에요, 병. 별이라고 하면 이제 더 스타라고 하면 되죠. 그 별은 매우 커, large, big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 병이니까 the bottle is very long. 네, 이것도 마찬가지. 그 병은 매우 길어. 이 문장을 외우세요. 그 병은 매우 길어. The bottle is very long. 이런 식으로. 그것은 매우 키가 큰 기린이야. 자, 기린이라는 이제 단어를 또 알아야 되겠죠. 이게 초등 교재에서 나온 단어들이 문장이기 때문에 동물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하나씩 외워두면 좋죠. 그죠? 자, 그것은 it is 자 매우 키가 큰 기린 한 마리잖아요. 그죠? 매우 키가 큰 기린이야. 그래서 a very 자 키가 큰 거야. tall이죠. tall. 그렇죠? tall giraffe. 지라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지라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익숙한 표현으로 익숙한 발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 is a very tall giraffe. 길이 키가 되게 크죠, 그렇죠? 목이 되게 큰 거죠, 목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것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어. 자 경찰서도 나왔고 버스 정류장도 나왔죠. 경찰서 아까 police station, 버스 정류장, 버스 스탑, 스탑으로 하면 되겠죠. 버스 스테이션으로 해도 돼요. 머무르는 데니까. 자, it is 자 근처는 뭐뭐 근처 near the bus stop. 버스가 멈추는 데니까 bus stop.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어 발음을 의도적으로 이제 하지 않더라도 버스 스탑, 버스 스탑, 버스 스탑, 버스 스탑, 버스 스탑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이제 s가 이제 같이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s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스탑. 버스 스탑.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버스 여기까지만 되고 탑이 되는 거죠. 버스 스탑. 버스 스탑. 근데 이제 같이 발음하다 보면은 스탑처럼 들리는 거죠. 버스 스탑.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발음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s가 하나는 이제 사라지면서 버스 스탑. 버스 스탑. 버스 스탑. 버스하고 탑이 되는 거예요. 버스하고 탑.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런 관계를 좀 잘 캐치할 줄 알면은 이 연음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이제 같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공통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좀 발음상 주의하시면 되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영어가 이제 외국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익히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또박또박 말한다는 거는 이제 갓난아기 수준, 그렇죠? 어린아이 수준 그런 식의 말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익숙하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건 천천히 하죠. 근데 익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또박또박 음미하면서 그것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어. 그것은 있다. it is near 근처에 near the bus sto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것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어. it is
near the bus stop.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근처는 이제 near예요. near. 뭐뭐 근처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죠. 뭐뭐 근처에. 그래서 슈퍼마켓 옆에 있어. 자, 옆이란 말이 여기 아까 바구니 옆 나왔죠. by 그죠? by를 써도 되고요. next를 써도 되고. 근처는 이제 near고, 그죠? D는 behind고, by는 옆이고, 그죠? 자, it is next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 그러니까 슈퍼마켓 이런 게 다 영어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이제 쓰고 있는데 영어 단어죠, 그렇죠? 버스도 영어고, 그렇죠? 폴리스도. 아니면 지금 경찰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 배트, 그렇죠? 라고 하면 배트라고 하잖아요, 배트, 그렇죠? 이것도 영어예요. 볼도, 그렇죠? 공을 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다.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넥스트하고 바이하고.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문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뜨개시 바구니 옆에 있다. 그럼 조금 더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렇죠? 그것은 슈퍼마켓 옆에 있어 하면 좀 근처에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near. 그래서 뉘앙스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옆은 옆이지만 같은 옆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문장에서 얘는 by라고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by라고 쓰였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왜 by가 쓰였는지 조금 가깝겠구나. next는 슈퍼마켓 옆에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근처 조금 떨어져서 있다는 의미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굳이 뭐 몇 센치까지 가까이 있으면 by고 몇 센치 뭐 이상이면은 뭐 next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이 말을 쓰는 사람의 상대적인 느낌, 그렇죠? 자기가 조금 가깝게 느껴지면 by를 쓰는 거고 바로 근처에 있으면, 그렇죠? 조금 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이제 넥스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슈퍼마켓 옆에 있어. 그것은 슈퍼마켓 옆에 있어.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외우세요. 그래서 it's next to the supermarket. It's next to the supermarket.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을 외우고 그걸 영어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영어 실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어 문장으로만 외우면 안 돼요. 영어 문장으로만 외우면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금세 잊어먹습니다. 내가 외국인을 만나서 써먹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먼저 외우고 그거를 영어로 자꾸 바꾸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말이 나오고 장문이 되고 그런 이제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